진짜 아침에 이건 곡소리 나는 집 나오겠는데 라는 심각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7%대에 진입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자 부담이 13조 껑충 오른다. 영끌 비투족 비상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최고 6.45%를 돌파했다. 연말 기준금리 2%땐 7%도 동을 돌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자 부담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자 100만원 집 담보대출로 이자 100만원 내던 분들이 이자를 200만원 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6%로 이자가 오른다고 3%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자가 100만원 내던 이자가 200만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잠시 동안 벌어질까, 고금리 기조가 올라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자가 7%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이자가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8.5%.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여러분 8.5%가 올랐어요. 네? 소비자 물가가 8.5%가 오르면 여러분 우리가 월급이 이만큼 오르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이 이자율을 여러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이 신나요? 왜 은행이 신나요? 이자율을 올리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은행이 꼬박꼬박 이자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나서 부실이 돼서 돈 떼어먹히는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도 비상인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올랐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올라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물가가 생활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라고 하죠. 생활 수준을 낮추고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낮추는. 그러니까 지금 내피불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미국이 이게 몇 년 만이냐?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40년 만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휘발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 휘발유가 44% 올랐습니다. 1년 전 대비 44%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얘기로 올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보통은 떨어져요. 이제 급매물이 나오니까. 근데 급매물이 나오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자율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이자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신용대출 됐건 뭐가 됐든 기타 등등 동원해서 일단 버티는 거죠. 일단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티는데 연체 석 달이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똥값 될 것 같잖아요. 경매 넘어가기 전에 내 아파트를 내놔야 된다.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보통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은 나오지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버티다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데 그걸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러면 뭐냐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 공급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새 여러분 개인주택 건설은요 여러분 엄두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집 하나 단독주택 져가지고 편히 살 거야 이런 계획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 엄두도 내시면 안 돼요. 왜냐? 시멘트도 못 구해.
지금 대규모 공사 현장도 필요한 시멘트의 10%에서 20%는 못 구하고 있어요. 시멘트가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80 정도, 90 정도밖에 못 구한다는 거예요. 대형 그렇게 벌크로 사는데도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멘트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대규모 공사장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택들 여러분 공사한다라는 건 어지간히 내가 뭐 황금줄을 가지고 있어서 야, 나 집 짓는데 물량 빼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분 아니면 그냥 아파트 신축공사 짓다고 하면 건축사가 시멘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지금요 있잖아요, 건축 단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건 그래도 건축비하고 집값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분양가 4억 얼마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됐다 그러면 건설비는 4억 이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뭐냐면 철근, 그 다음에 건설, 임노동, 그 다음에 시멘트, 그리고 이게 차질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요 아파트 가격이 이자율과 이자율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에서 문제, 그리고 아파트 공급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서 급매물이 나온다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야? 네, 지금 건설업체가 실익이 없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풀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대로라면 이거 더 이상 공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왜 이런 골 때리는 사태가 벌어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인 거죠. 자, 미국에서도 여러분 골 때리는 게 화물차 운전자 있잖아요. 대륙간 그 큰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 운전 있잖아요. 연봉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연봉이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연봉이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1억 3천까지 올랐어요. 미국에서 화물차 운전자 연봉이 1억 3천 정도, 우리나라 지금 뭐 계산하면 1억 3천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랬는데도 여러분 화물차 운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코로나 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렇게 실업급여다 뭐다 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업급여를 주면 이 사람들이요, 미국은요, 이 히스패닉 이렇게 하면 또 특종 인정 비하라고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의 행태가 월급을 아니고요, 주급을 받고요. 금요일 날 주급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연봉을 올려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한 번 돈 받고 주말에 놀고 돈 많이 받았으니까 이 돈 다 쓸 때까지 놀 거야.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연봉을 올려줘도 일하는 시간을 내가 줄여버리고 돈 많이 줘. 그럼 내가 더 노동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화물차 운전 시장에서 월급을 올려줘도 노동 공급량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야근할래, 더 할래, 추가 근무할래, 주말 근무할래. 야, 잠깐만, 내가 지금 4번 운전할 걸 5번 운전하면 이렇게 인건비 올랐을 때 5번, 6번 운전 더 하자라고 사고 방식인 사람이 이 화물차 노동 시장에 없는 거죠. 빙그레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려줘도 노동 공급이 올라가지 않고 물류가 소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물건은 물건의 공급량이, 유통량이죠. 공급이 아니라 유통이,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다들 이게 얘네들 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거냐면 보세요. 싼 중국산 제품으로 소비하던 걸 끊어내는 과정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농민공이든 모두 와가지고 물건을 막 생산하고 해서 그렇게 돼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소비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뭐 러스트 벨트니 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었네 뭐냐면서 트럼프가 됐건 뭐가 됐건 막 난리를 쳤고 뭐 히스패닉이 막 블랙 리브스 매터 블랙 라이브즈 매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하고 이제 난리들을 치고 뭘 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얘기하다 정치적 올바름에서 여러분 뭐가 빠져 있냐면 성질이 이래야 된다는 올바름은 없거든. 여러분 이 사람의 뭐는 중요해 정치적으로 이게 올바름이야 이 사람 구박하지 마 존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정치적 올바름 속에서 자 우쭈쭈죠. 그 속에서 뭐가 빠져버렸냐? 성실히 일하고 근면성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면성실이 올바르다라는 건 빠졌냐? correctness에서 뭐가 있다고야? 정말 제가 보수적이 됐다라는 거 요새 이런 말 할 때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패권 전쟁의 여파로 서로가 서로의 밑장을 다 보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사회의 어두움, 중국 덕을 본 게 있었던 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권 전쟁, 해양력을 둘러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각 나라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미국도 그러면 중국 말고 또 성실하게 물건 만들어서 싸게 우리한테 공급해줄 나라 딴 나라 없냐? 이걸 찾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온 세상이 시끌시끌 벅차고 물가 오르고 비효율이 폭발하고 이자율 올리고 물자 부족하고 난리 버거지가 계속 날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꿀 때까지 내지는 파멸적인 속에서 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런 식의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여러분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터뷸런스에 휘말리고 있다. 이 국제 정치의 터뷸런스 속에서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 주담대 이런 일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빙글레님처럼 6월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준공 날짜 맞추기 힘들다고 문자가 오는 일도 벌어지고 미중 패권 갈등과 세계의 패권 전쟁이 우리의 아파트 입주 날짜와 이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야 지금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 있잖아요. 이 정치 평론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시즌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세계적 스케일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국내 정치에 뭐 깨작깨작 하는 거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